이자겸은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외척이고 권신이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우리가 고려시대 역사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1100년대 12세기죠. 이때는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이자겸의 난 1126년, 묘청의 난 1135년, 무신난 1170년. 이것 말고도 망이 망소이의 난, 조이총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다 1100년대죠. 고려의 12세기는 반란의 시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 연도를 외우는 첫 번째 것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 고려왕실의 외척이고, 여기에 한번 또 이름이 나와요. 금에 대한 굴욕적인 사대 외교를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서술이 됩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금의 어떤 부당한 요구에 불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자, 12세기 고려의 문제적 인물 이자겸 이야기입니다. 이자겸 이야기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인주이 씨 또는 경원이 씨, 뭐 이런 말들일 텐데요. 지금 인천입니다. 지금 인천의 고려시대 이름이 소성현, 경원군, 인주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경원군 일대를 따서 경원이 씨라고도 하고, 인주 일대를 따서 인주이 씨라고도 하는데, 인주가 조선의 인천으로 되죠. 조선 태종 때 고려시대의 여러 주 가운데 어떤 것은 천으로 바꾸고 어떤 것은 산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명에 많이 나오는 무슨 천, 무슨 산,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에는 대개 무슨 주예요. 과천, 고려시대의 과주. 전라북도 익산, 고려시대 익주. 네, 제가 고려시대 익주였습니다. 아닌데, 이상한데. 그래서 경원이 씨, 인주이 씨 이렇게 되는데, 이 인주이 씨는 고려시대의 외척 가문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외척 이야기, 자,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김은부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와 거란이 전쟁을 할 때 고려 현종을 잘 보호해줘서 김은부, 공주절도사 김은부가 자기 세 딸을 현종의 비로 드리게 된다. 요거 김은부 편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김은부의 세 딸, 현종의 원성왕후, 원예왕후, 원평왕후, 이 세 명의 왕비를 배출하는데, 첫째 딸 원성왕후가 아들 둘을 왕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현종에 이은 덕종과 정종이 이 원성왕후의 아들이었고, 둘째 딸 원혜왕후는 그 다음 왕이 되는 문종을 낳아요. 그래서 현종이 덕종, 정종, 문종 세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데 성공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왕의 외척이 다 누구다? 김은부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김은부가 정말 한때의 권세가가 될 수 있었고, 이 권세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김은부의 권세가 김씨로 이어지질 않고 이씨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자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자연은 김은부의 조카예요. 자,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이자연의 아버지가 이한의 아버지가 이허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허겸이 인주이 씨의 시조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허겸의 사위가 김은부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김은부와 이자연의 관계. 김은부는 이자연의 고모부가 되고, 이자연은 김은부의 처조카가 됩니다. 처의 조카. 자, 아들로 이어지질 않고 처가로 가서 조카에게로 이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거는 고려시대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자연의 왕실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자연의 부인 김씨가 현종비 원순숙비 김씨와 자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자연과 현종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네, 부인이 서로 자매인 동서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연은
외척 가문과도 연결이 되고 왕실과도 연결이 되는 혼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되는데, 게다가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장원급제를 해요. 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데,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관직 생활을 누구처럼 하면 가장 행복할까? 이자연입니다. 이자연은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욕도 안 먹고 뭐 좌천, 유배 이런 처벌도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냥 장원급제 해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올라가서 고려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까지 갑니다.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관직 생활을 하는 거, 이게 관직 생활하는 사람의 꿈 아니에요? 뭐 대단한 업적도 없습니다. 신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도 모르는 자리가 더 좋은 자리라고 하잖아요. 이자연은 그런 관직 생활을 했어요. 장원급제한 다음에 그냥 문종 때가 고려에 아무 일이 없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이럴 때 그냥 무사히 승진해가지고 판상서이부사, 이거 뭐냐면 고려의 수상, 가장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딸이 문종의 비가 됩니다. 딸이 문종의 비가 되면서 뭔가를 더 더해줘야 되니까 수태위라고 해가지고 고려에 3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관직 이외에 더해주는 겁니다. 이걸 더해받고 최종 관직이 중서령이라고 하는 데까지 올라가는데, 이 중서령은 뭐냐면 고려에 3성이 있잖아요. 문화성,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 문화시중, 중서성은 중서령, 상서성은 상서령인데, 일반 관리가 가장 높이 올라가면 문화성의 문화시중까지 올라갑니다. 중서령과 상서령은 뭐 하는 거냐면 종친, 공신, 문화시중을 지낸 사람을 더 올려줄 수 없어서 주는 명예직, 이런 걸로 사용을 하는데, 이자연은 정년퇴직하지 않고 중서령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높여줄 관직이 없을 정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중서령이 돼요. 자식도 많이 낳습니다. 8남 3녀를 낳았는데 세 딸이 전부 문종의 왕비가 돼요. 김은부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한번 반복을 한 겁니다. 자, 첫째 딸 인예태후, 둘째 딸 인경현비, 셋째 딸 인절현비가 되는데, 인예태후가 또 대단한 딸이었어요. 인예태후. 왜 태후냐면 나중에 아들이 왕이 돼서 태후로 높여진 건데요. 무려 10남 2녀를 낳습니다. 10남 2녀 중에 세 아들이 왕이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려에서 아들 셋을 왕으로 만든 왕이 4명이 있어요. 태조, 현종, 문종, 그리고 예종까지. 왕은 4명이 있는데 아들 3명을 왕을 만든 왕비는 인예태후가 유일합니다. 그 인예태후의 아버지가 이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연은 살아있는 동안 무조건 왕의 장인이고 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들이 8이 있었는데 일찍 죽지 않으면 전부 재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복이라는 복은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 8명 중에 첫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겸이 되는 겁니다. 이자겸은 이자연의 손자가 되는데, 무슨 할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름이 비슷하냐 하시겠지만, 이자연은 아들 자자를 쓰고 이자겸은 재산이라고 할 때 그 자자를 씁니다. 이름이 이거 비슷해가지고 우리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이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주희 씨가 워낙 번창해서 이거 번족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워낙 많고 전부가 고위관직에 오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고려사를 읽다 보면은 이 씨가 일단 많이 나오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게다가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이름이 비슷하기까지 해가지고 더 헷갈리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간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이자겸이 등장하기 전에 아직 이자연이 전성기일 때 왕실과의 혼인이 계속됩니다. 이자연의 세 딸이 문종의 왕비가 된 것, 이건 말고도 그 아들들이 전부
딸을 왕실과 결혼을 시키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쉬울까요? 이거부터 외워보죠. 현덕정문, 순선헌, 숙. 현종부터 그 아래 왕들 쭉 기록을 해 놓은 건데요. 그 가운데 문종의 첫째 아들 순종의 결혼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순종한테 왕비가 셋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 왕비는 정의왕후 왕씨. 왕실 사람이죠. 평양공 왕기의 딸인데 평양공은 누구냐면 문종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정의왕후 왕씨의 결혼은 아버지가 각각 형제니까 사촌 간의 근친혼이에요. 현종 때 점차 사라졌던 이 근친혼이 이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왕비는 선의왕후 김씨고 이 김씨는 경주 사람 김양검의 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력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순종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순종이 좋아했어요. 이 동궁 시절에 좋아해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시아버지가 문종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미워해서 궁궐 바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편이 왕이 되기 전에 동궁 시절에 같이 있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산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다. 이런 기록을 특별히 남깁니다. 뭔가 문종이 이 며느리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정식 왕비가 되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게 되냐면 장경궁주 이씨라는 사람인데 이 장경궁주 이씨가 인주 이씨고 이호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이호는 이자연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종은 인주 이씨를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자기도 인주 이씨 집안 이자연의 딸 셋을 왕비로 드렸고 자기 아들의 부인 인주 이씨로 드린 거죠.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의 부인의 촌수가 왕실에 오면은 며느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되는데 친정으로 가면은 어떤 사이가 되는 거예요? 고모와 조카가 되는 거죠. 문종은 인주이 씨를 굉장히 가까이 했고 인주이 씨 사람들을 왕실로 들여서 며느리를 자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문종 아들 가운데 두 번째로 왕이 되는 선종의 경우는 왕비가 셋이 있는데 전부 인주이 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왕비 정신현비 이씨는 인주 이예의 딸, 연화궁비 이씨는 인주 이석의 딸, 원신궁비 이씨는 인주 이정의 딸, 이예, 이석, 이정 이 셋은 전부 이자연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종은 자기 아들 순종한테 이자연의 손녀를 왕비로 드리게 했고 선종에게는 이자연의 손녀 셋을 왕비게 드리게 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 왕은 숙종인데 숙종은 인주이 씨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숙종은 인주이 씨를 싫어해서 왕비를 딱 하나, 왕비가 하나 있었는데 연덕공주 유씨라고 해가지고 전혀 이때까지 왕실과 관계없는 정주 사람 유홍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연덕공주 유씨 대단해요. 7남 4녀를 둡니다. 7남 가운데 아들 하나가 왕이 되는데 그것이 숙종의 뒤를 잇는 예종이에요. 자, 이렇게 현덕정문 순선헌숙 여기까지 가는 사이에 순종, 선종 전부 인주이 씨로 왕비를 채우게 되니까 문종까지 세면은 정말 거의가 다 인주이 씨 왕비가 왕실을 꽉 채우게 되는 거죠. 인주이 씨의 전성기입니다. 그럴 때 인주이 씨와 왕실 사이에 충돌이 한번 일어나요. 이거는 이자겸 이전에 있었던 작은 반란, 우리가 잘 모르는 반란 하나가 있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자의의 반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의는 이자겸의 사촌입니다. 이자의가 반란을 일으켜서 복주,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료가 나옵니다. 이자연의 손자이고 이자연의 둘째 아들 이정의 아들이고 이자겸과는 사촌이고 이런 사람인데 누구에게 집중이 되냐면 선종,
그러니까 문종의 아들이면서 13대 국왕이 되었던 선종에게 왕비가 셋이 있는데 셋이 다 인주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왕비입니다. 연화궁비, 나중에 사숙태후라고 불리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이 나중에 헌종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인주이 씨와 결혼을 하죠. 원신궁비. 이 원신궁비가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 아들이 한산후 윤이라는 사람이에요. 한산후 왕윤이 되겠죠. 그런데 이자이와 한산후 윤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자이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한산후 윤은 이자이의 조카가 되죠. 이자이가 외삼촌이 된 거예요. 이 외삼촌이 자기 조카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왕실에서는 헌종이 이미 왕이 돼 있어요. 왕이 된 상태에서 이자이가 자기 조카를 그 다음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벌였다. 자, 이런 얘기인데 고려사 이자이 열전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헌종, 왕이 11살에 즉위를 해요. 그래서 어리고 약하고 병까지 있어서 국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사숙태후가 국사를 마음대로 해서 신하들이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있는데 왕의 어머니가 국정을 좌우하니까 신하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조선시대에는 이런 일 많은데 역시 고려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 사이에 이자이가 짠 등장을 합니다. 이자이는 사숙태후나 헌종 다와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범외척 가운데 한 사람인데 기회를 엿본 겁니다. 재물 욕심이 많았다. 또 무례한 용사들, 그러니까는 이 조폭들을 모은 거예요. 이 쌈 좀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말타기, 활쏘기 이런 걸 일삼았다. 이건 사실은 군사 훈련을 시킨 겁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군사 훈련을 시켰어요. 재물 욕심이 많았다는 거는 재물이 많았다는 거고 자기 그 재산을 이용해서 사람들 모아서 군사 훈련을 시켰으니까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사병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항상 무슨 말을 했느냐? 지금 주상께서 병이 있어서 지금 왕 헌종이 병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목숨 보전하기가 어려우니 외부에서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자기인데 자기가 그러고 있으면서 나 말고 딴 사람이 그럴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 그 사병들은 마땅히 온 힘을 다하여 한산후를 받들어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것을 허락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저 왕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왕 되려고 서로 싸울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키우고 있는 그 사병들이 힘을 모아서 내 조카 한산후 윤을 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욕심을 내비쳤다는 거죠. 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로 이자이가 병사들을 궁중에 집결시켜 반란을 일으키게 했다. 자기가 키우고 있는 사병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한테는 당연히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아직 11살이잖아요. 그때 누가 또 등장하냐면